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역시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면 시장은 일단 32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뭐 돌파를 확실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오전에 살짝 밀리는 듯 했으나 일단 뭐 분위기상 올라가고 보자라는 분위기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1000을 넘어가니까 뭐 기록적인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역시 분위기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또 흐름을 깨거나 분위기를 깬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뭐 생뚱맞은 소리 했을 때 에이 분위기 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분위기 깨지 않고 올라갈 이유도 없고 내려갈 이유도 없다면은 방향이 정해졌을 때는 일단 글로 가고 보자라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으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고 가보자, 위쪽으로 올라가보자라는 그런 부분과 에이 사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3200포인트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뭐 큰 문제만 없다면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3200을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흐름상 또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깨진 않을 겁니다. 아마 넘어가게 되면은 34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32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지수상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주가 다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 테마주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 사실 이렇다면 뚜렷할 만한 주도주는 없잖아요. 주도 섹터, 뭔가 산업이 뭐 발전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탄탄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상승을 현금화를 좀 못하셨거나 또는 내가 종목이 너무 캐캐 묵은 종목이 많아요. 예전에 샀던 게 아직까지 물려 있어요 하는 그런 부분들, 이번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 좀 종목을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새롭게 이번 시기에 맞는 종목으로 갈아탄다, 종목을 교체한다라는 기회로 한번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근데 종목이 안 올라오면 여러분들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조금 유행을 잘못 맞춰서 잘못 잡아놨던 기업들, 너무 고가에 잡아놨던 기업들, 그런 것들을 올라올 때 잘 정리하셔가지고 역시나 내려와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갈 기업들로 갈아타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 보자. 항상 물려서 고생하셨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올라갈 기업을 잡아놓고 즐거운 기다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뭐 올라온다고 해서 뭐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계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가 살펴볼 텐데, 역시나 일단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어제만 좀 다릅니다. 어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걸 보니까 그래도 좀 어제 떨어졌던 종목들 반등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터무니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재료가 괜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한국석유,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까지 세 종목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탈하는 종목 아가방 컴퍼니, 위즈코프 두 종목 보여집니다.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은 더 ENM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HD까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인기가 별로 없던 종목이라든지 또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든지 급등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테마주 정도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산업의 흐름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뭐 우리 우여곡절 끝에 이슈만 있어가지고 올라온 기업들은요 전부 다 가격만 비싸가지고 결국 거품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승이 좋냐라고 하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산업이 끌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뭐 게임주가 되었으면 게임주가 되는 거고, 보안이면 보안주, 또는 뭐 반도체면 반도체, 반도체 장비면 장비, 건설이면 건설, 또는 금융이면 금융, 어떤 한 업종이 이렇게 섹터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10개, 20개가 막 일제히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이 진짜로 괜찮은 장이거든요. 그런 장은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개별 장세로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얼만큼 될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200을 뚫어도 뚫은 게 아니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또 뚫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서 쌍봉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좀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자,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 신화실업, 수산중공업, 예스24, K탑리츠, S트래픽까지 5종목인데 보시면 전부 다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죠. 신화실업도 그렇고요. 역시나 이렇게 거품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거품처럼 쭉 빠져내려가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없이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박스 코리아 저희 들고 있었지만 올라올 때 바로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들고 있다가 올라오면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더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한국석유입니다. 역시나 액면 분할하고 무상 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평소에는 굉장히 주식 수가 좀 적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액면 분할 뭐 이런 부분 액면 분할하고 무상 증자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지면서 주식 수가 조금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식 발행 수가 좀 늘어났다 그렇다는 말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유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효과와 함께 같이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 급등이죠. 이런 거는 뭐 기업의 가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격만 굉장히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한국 석유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떤 이야기 들으셨든 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는 사지 말자. 지금 이 자리에는 굳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욕심만 줄일 수 있다면 적당한 부분에서 일단은 수익을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다 안 간다를 논하기 전에 지금은 매도 포지션이 조금 맞는 것 같다라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휴원스 글로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점 상한가라고 하죠. 이렇게 점이나 띡 찍혀 있는 것처럼 점 상한가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할까? 이걸 보니까 러시아 백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요즘 백신 말 많죠. 존슨앤존스 얀센 그 자회사 얀센에서 만든 그 백신이 일단은 생산 중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역시나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뭐 이런 거 부작용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또는 뭐 수요가 있지 않을까 저기서도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심에 따라 가지고 역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관련주들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너무 저는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잘 팔리게 될지 또 얼마나 또 수요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단순히 이슈거든요. 근데 우리 이슈를 약간 좀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10대 1로 싸웠다라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뭐 10대 1로 싸웠네, 뭐 20대 1로 싸운 적이 있네, 뭐 이런 뭐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게 무용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이야기일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 뭐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인 거지 정말 기업이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좋다랑 주가가 상승한다를 너무 일맥상통해서 생각하시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도 안 좋은 기업이 있는 거고 주가가 내려와 있어도 좋은 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은 내려와 있을 때야 정말로 괜찮은 기업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안 가고 있었을 뿐인 거지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600, 700, 800 이렇게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는 뭐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뭐 주가가 안 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료와 함께 조금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제 가치를 찾으러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가치를 찾으러 가는 과정이 너무 급하다. 그래서 저는 6만원대에서 7만원 정도가 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점상한가를 여기서 또 한 방 더 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9만원대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개인 만족이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휴메딕스라는 기업은 오늘 변동이 좀 심했네요. 아래 꼬리가 좀 심하죠. 27%로 출발해서 14%까지 떨어졌다가 30%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뭐 휴메딕스는 또 무엇 때문에 올라오는가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본다면은 휴메딕스 뭐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이것도 러시아 관련이네요. 스푸트니크 V, 네, 스푸트니크 V 그 백신 이야기 때문에 휴원스 글로벌,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휴원스 글로벌은 뭐 그럴 만한 기업이었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올라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대장주였지만 얘는 대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적이 그래도 충만하게 좀 잘 나오고 출중하게 좀
좀 잘 나오곤 있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까지 올라올 만한 기업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뺐다라는 것은 점상한가랑 힘이 다르죠. 점상한가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굳건하게 딱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올라갔다가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원스 글로벌은 좀 더 갈지 모르겠으나 얘는 좀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어찌됐든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고요. 얘가 주식수도 별로 없고 얘도 주식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급등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고점에 들어가시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위즈코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죠. 지금 실업률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 벤처 육성 비즈센터 이런 거 해가지고 일자리 관련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개별적으로 뭔가 또 정치 테마로 엮인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일단 주유소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 이야기도 나오면서 일자리 관련 이야기로 섞여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뭐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사면 되나 하면 저는 늦었다라고 표현해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지금 7, 8천만 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매해봤자 단기적인 시세 매매밖에 할 줄 모르는 거지, 뭐 지금 사가지고 내가 뭐 5억까지 가져가겠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샀던 사람 분들은 이제 뭐 7, 8만, 1천만 원에 이렇게 매도해도 수익이 어마어마하지만, 7, 8천에 샀다가 혹시나 그냥 가면 좋지만 혹시나 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나중에 간다 하면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그렇습니다. 위즈코프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안 떨어지고 정말 우리가 꿈과 희망과 같은 생각대로 안 떨어지고 그냥 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떨어졌다가 간다 한다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몇 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차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려와 있을 때 올라갈 만한 기업이면 사놓는 것이 좋은 투자의 방향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오늘 올라온 종목들을 통해 토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기업들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나마 이제 아동 관련주들 아가방 컴퍼니로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중국이 산하 제한을 해제한다 뭐 그런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애를 낳으면 벌금 매기거든요. 근데 산하 제한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최소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출산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대선 관련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만한 기업의 모멘텀은 있어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처럼 이미 올라온 기업이 아니더라도 저출산 관련 기업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육주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출산 관련주를 조금 잡아놓는다, 저점에 잡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아예 없는 것은 얻는 게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테마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